전문 영화스타 채널 무비너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영상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잠원남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맛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극장 역골무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색하구만. 맞아. 일주일 안 했는데. 2주인가? 어색하네. 어색하네. 네, 오늘의 영화 2010년 스릴러 블랙스완입니다. 새롭게 각색한 백조의 호수 공연을 두고 감독 토마스는 백조와 흑조라는 1인 2역의 주역이 필요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리나는 순백의 백조처럼 여리고 순수한 발레리나였죠. 토마스는 이런 리나한테서 흑조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를 주연으로 발탁하는데 완벽한 때문인지 부담감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과 다른 카리스마와 간능적인 매력을 가진 릴리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어머니의 기대감 때문인지 리나는 점점 불안감이 심해져 가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네,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사실 네,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띄엄띄엄 보다가 한 중간쯤까지 가서 보고 중간쯤까지 보다가 다시 처음부터 다시 봤거든. 근데 처음부터 다시 보니까 쭉 한 번에 이어서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흥미롭게 봤습니다. 나는 예전에 한번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밌었다는 기억은 있는데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이번에 다시 보니까 정말 잘 만든다 영화를. 영화 너무 잘 만들어. 연출 같은 게 진짜 매 장면이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연기도 그쵸. 너무 잘하고. 난 처음에 영화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었는데 이때 화면이 너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뭘 느꼈냐면은 한창 그때쯤에 이 영화 있을 때쯤에 본 시리즈가 있었거든? 본 시리즈 영화가 진짜 카메라가 계속 흔들리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그거 느낌이 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조금 난 좀 과하게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내가 영화의 집중이나 몰입감이 높아져서 그런지 흔들리는 게 잘 안 느껴졌었어. 중간중간에 얘가 니나가 환영을 보잖아. 음. 그 막 자기 모습 같은 게 어떤 물체나 상대방이나 혹은 허공에서 본인 모습을 보는데 거기서 약간 얼굴이 자세하게 보이진 않거든? 이게 남인지 본인인지 되게 헷갈리게 그려지는 곳에서는 살짝 흔들리는 게 보이는 것 같긴 해. 나는 여러 번 보면서 계속 돌려봤어. 이게 니나 얼굴인지 누구 얼굴인지. 근데 그래도 잘 모르겠더라. 얘가 계속 니나가 릴리한테 자기 모습을 투영해서 보는데 릴리가 그늘에 있을 때는 니나 얼굴로 보이다가 거기 누구예요 하면서 쓱 나오니까 릴리 얼굴로 딱 바뀌는 그런 연출이 너무 괜찮아. 저 터널에서 걸어올 때도 자기 모습이 막 걸어오고 막 얘가 손톱 때문에 계속 몸을 막 긁어가지고 자해를 계속 하지. 그래가지고 막 계속 손톱을 잘라주는데 그냥 손톱 자르는 건데도 굉장히 이 몰입감이랑 긴장감이 엄마가 막 손톱 이렇게 잘라주는 그런 씬. 근데 나 거기서 나 되게 충격적인 게 왜 미국에 손톱깎이가 없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엄마가 좀 이상해. 왜 가위로 잘라줘? 원래 그런가 손톱깎이로 봐. 깎으면 되는데. 아닌가? 보통 손톱을 가위로 되게 막 깎아. 빠르게. 그러면 뾰족해질 수밖에 없지. 손톱이. 그 중간에 막 이러잖아. 손 잘랐나? 나 그때 나 너무 이상한 거야. 왜 미국에 손톱깎이가 없지? 이거 문화 차이인가? 되게 나 깜짝 놀랐어 그 부분. 그러니까 손에 가시 일어난다고 하잖아. 손 이렇게 쭉 올라오는 거. 맞아. 쭉정이. 그것도 손 씻다가 그거 찢는 거. 그치. 그 장면이 알지?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쭉 찢어지는 거. 너무 좀 징그러운 장면이었어. 그 강박적인 게 이거 손톱으로
표현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너무 연출이 미쳤어. 그리고 불안한 장면 할 때 그 불안한 요소들을 되게 잘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발레 연습하면서 턴 할 때 발끝이 이제 바닥을 이렇게 짚잖아. 이제 이게 발목이 부러질 것 같은 느낌도 되게 많이 들고, 아까 말했던 손톱 뜯을 때나 등 긁을 때나 불안한 요소들을 굉장히 잘 표현했더라고. 나는 이 영화를 안 봤어. 그때 옛날에. 근데 안 본 게 그냥 가끔 이게 지레짐작하고 그냥 스토리를 예상했을 때 안 보는 경우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영화가 치정극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 배역을 따내려고 막 어떻게든 하는 그 발레리나들의 모습을 담은 그런 건 줄 알았거든. 그리고 막 나는 그래가지고 막 예고편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막 자기가 혼자 다 해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 근데 사실 이게 난 이 뭐 백조의 호수가 1인 2역인지도 사실 잘 몰랐고,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이 원래 두 역할, 흑조하고 백조가 있는데, 주인공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두 개를 다 해먹고 싶어서 한 명을 죽여가지고 내가 이 역할도 하고 화장 바꿔서 이 역할하고 다시 화장 바꾸고 와가지고 이 역할하고 막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를 안 봤었거든. 아니 상상력이 엄청 풍부한데? 대체 각본을 하나 쓰시는구만. 아니 영화 하나 만들어야겠는데? 나 그래가지고 나 그 선입견 때문에 이 영화를 안 보고 있었어. 이거 그런 내용이 이게 껴니? 선입견이 아니라 상상인데 망상인데? 이상하네. 진짜 웃기다. 그래서 이제야 나는 이게 몇 년도 영화였지? 2010년. 2010년인데 10년이 지나고 나서야 봤네. 10년 됐네, 그러고 보니까. 대박이다. 그러니까 10년 오래됐네. 동안의 오해가 있었어, 난 이 영화에. 근데 보고 났는데 딱 봤는데 와 진짜 몰입감이 엄청 어마어마하더라. 나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베스가 병원 입원해가지고 그 공연 전날에 걔를 찾아가는데 자기가 그동안 훔쳤던 물건 막 이렇게 딱딱딱 놓으니까 그 칼로 자기 얼굴을 막 찌르면서 나 완벽하지 않다고 막 하는데, 그래가지고 걔가 막 놀라가지고 도망가서 엘베를 타는데 손에 피가 묻어 있어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 자기 손에서 그 칼이 떨어져가지고 난 거기서 엄청 놀랐어. 얘 뭐지? 얘가 찌른 거였나? 막 이러면서. 맞아. 나도 좀 헷갈리더라, 그 부분. 막 진짜 막 약간 오락가락 막 하는 그런 연출도 너무 좋고, 흑조처럼 날개 막 돋고 막 다리가 이렇게 꺾어지고 막 이런 것도 약간 너무 약간 쇼킹해. 충격적이야. 본인의 환영이긴 한데 이제 어디까지가 환영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는 그 경계들, 그 표현이 대단하더라. 그 마지막 무대에서도 자기가 진짜 흑조처럼 변하는 것처럼 연출이 나오잖아. 막 깃털이 막 나면서. 그러고 나서 딱 마지막 동작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데 진짜 깃털을 난 건 아니었네 했는데 그 그림자 뒤에 조명 뒤로 그림자 났을 때 뒤에는 또 딱 깃털 나오는 깃털. 그런 깨알 같은 게 너무 멋있더라. 마지막 장면에 이게 다 했잖아. 이제 끝났잖아. 다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약간 좀 공허함을 좀 느꼈거든. 얘가 막 자기 막 어떻게든 완벽하게 하고 이 일을 다 하고 해서 지금 막 자해도 하면서 막 그런 긴장감에 다 해서 끝나고 났는데 이제 뭐 이제 다 끝났어. 그런 다음에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하얗게 되면서 박수 쳐주잖아. 이게 나는 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완벽함을 하고 나서의 공허함? 그러니까. 밀려드는 공허함? 그렇게까지 고통받고 막 엄마 밀치고 막 자해하고 막 그러면서까지 해서 여기까지, 물론 영화니까 뭐 그렇게까지 해서 왔고 난 다음에 딱 끝난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자문남님은 그러면은 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완벽한 공연을 딱 보여주고 사람들이 막
막 축하해주는데 그 니나의 표정이 공허함을 느끼는 표정으로 본 거야? 그때는 되게 밝게 웃고 있었잖아. 밝게 웃고 있었잖아. 만족했어. 맨 어. 마지막에 그러고 완벽했다고 나서 하면서 만족했어. 그러면서 나는 그 다음 장면이 이제 하얗게 되고서 박수 소리만 들릴 때 그때 아, 약간 좀 아무것도 없는 느낌이 들었던 거지. 그렇게 하얗게 딱 변할 때, 음. 그렇게 볼 수도 어.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이렇게 다 하고 나고서 이제 남은 게 뭔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나는 거기서 약간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 걔는 이제 나는 이제 공허함보다는 약간 걔가 후련해하고 만족해한다고 보긴 했는데 걔가 이제 완벽했다고 이더지 퍼펙트라고 하면서 끝나는데 진짜 완벽한 건가? 완벽했을까 진짜? 약간 그런 생각도 조금 들었어. 그치, 왜냐면 그치. 중간에 한번 실수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여기 찔려가서 피도 나고 있는 상태의 공연인데 완벽할까? 그러면서 약간 이 완벽이라는 게 인간이 사실 완벽하지 않은데 그 완벽의 기준은 뭘까? 그리고 애초에 그 정도로 욕심이 많거나 그 정도로 목표치가 높은 사람한테 완벽이라는 게 존재나 할까?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맞아. 약간, 맞아.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은 일단 얘는 그 영화 이제 초반부부터 굉장히 그 역할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이제 결국에는 그 역할을 따내서 본인이 결국 무대에 섰잖아. 그러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백조 연기를 할 때는 실수를 했지만 흑조로 변할 때 검은 털이 나면서 실제 흑조로 변하는 걸 본인 환상으로도 봤고 거기서 엄청난 만족을 했어 일단.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 마무리에 이제 백조가 이제 자살을 하는 장면으로 끝을 내는데 이미 흑조가 됐을 때 본인은 만족을 했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 피니시까지 했을 때 떨어지면서도 완벽하게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언제지? 마지막에 연극할 때 본인의 환상이지만 자기가 릴리를 찔러 죽였다라고 또 생각을 하잖아. 그치. 근데 흑조 연기를 하고 돌아왔을 때 그게 환상이었던 거를 이제 깨닫지. 그치, 깨닫지. 실제 살인을 했던 현장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비록 본인이 찔렸다 할지라도 본인은 이제 연기를 마무리하면 되는 입장에서는 마지막 엔딩 씬을 해냈을 때는 충분히 만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본인 찔린 거 빼고. 맞아. 보면 잘 끝났지, 진짜. 근데 나는 마지막 장면에 또 요런 생각이 든 게 얘가 안 죽었어. 안 죽고 그냥 자기 끝난 거야. 끝나가지고 뭐 그냥 1년이나 2년 후에 자기의 예전 공연을 다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항상 또 그때 이때 이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생각이 들지 않을까? 자원남님은 이 완벽주의자들은 이 완벽이라는 이상이 너무 높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뭘 하든 사실 아쉬움이 남으니까 그 그치? 당시에 만족했더라도 좀 뒤에 돌아보면 이거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완벽했지라도 이제 와서 보니까 그때 너무 그거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어. 그렇다면 그러면 이게 완벽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근데 진짜 완벽이라는 그 어떤 이상적인 단계보다는 사실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과정 좋은 결과물이 나오는 거니까 맞는 말 같아. 난 요 결말이 되게 좀 의외였어. 왜냐면 여태까지 그 영화의 흐름상 얘가 거의 약간 완벽에 대한 강박 때문에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한 상태까지 가면서 나는 진짜 그 릴리를 죽였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완전 파탄이 났구나. 이러면서 공연까지 어떻게 망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건 다 가짜였고 공연을 완벽하게 해내면서 막 환호갈채로 딱 끝나가지고 난 되게 의외면서 되게 멋진 엔딩이라고 생각했어. 사실은 그때 영화를 마지막 장면을 보기 전까지는 얘가
뭔가 파괴적인 행동을 하잖아.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래 사실 릴리가 사실 릴리를 죽이지 않은 거다라는 딱 반전이 온 순간 내 머릿속에서 첫 장면부터 쭉쭉 자기가 사실은 다 자해. 그치. 사실은 다 그게 다시 그게 맞춰지는 거야. 그래서 난 그게 되게 좋더라고. 이 영화 맨 마지막까지 보면은 영화 내에서 연극을 하는 게 발레 연극이 백조의 호수잖아. 거기 내용이 백조가 있고 쌍둥이 동생인 흑조가 있고 누군가 저주를 걸어서 이제 본인은 자살을 하게 되는 엔딩인데 그치. 영화에서 보면은 니나는 백조고 쌍둥이 동생으로 생각하는 릴리는 흑조의 역할이 될 수 있고 이 릴리가 같이 놀면서 니나한테 마약을 먹이고 결국 저주를 거는 것 같은 거지. 저주를 걸고 니나는 이제 환상에 씌워져 가지고 결국에는 자해를 하고 이제 본인 배를 찔러서 자살을 하는 것까지 이제 통으로 놓고 봤을 때 영화 자체가 영화 속에 있는 백조의 호수랑 나는 똑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나는 그렇게 퍼즐을 맞췄어. 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나. 나도 그 백조의 호수를 재해석한 거는 나도 동의를 해. 왜냐면 여기서 고전의 재해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백조의 호수를 기획해서 하는데 사실 재해석하는 거 하나도 없거든. 내용은 완전 똑같거든. 그 발레 내용은. 그래서 이 영화 자체가 백조의 호수의 재해석인데 난 조금 다르게 본 거는 나는 이제 니나가 백조고 릴리가 흑조인데 흑조가 얘는 가짜 흑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계속 이제 니나는 얘가 내 자리를 위협하고 내 배역을 위협하는 흑조라고 봤지만 계속해서 보이는 게 아까 초반에 본인 모습. 초반에 남편반님이 얘기했지만 얘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계속 나와. 그런데 그래서 그 그림자에서 나오니까 릴리의 모습이었다거나 맞아. 뭐 나중에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내 배를 찌른 거였다거나 니나는 걔를 흑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흑조는 내 안에 다른 모습이 흑조였던 거지. 어두운 모습. 그렇지. 그리고 맞아. 그 왕자는 사실 그 극단 대표가 단장 그 사람이 왕자의 역할 그 포지션이긴 하지만 원래에서는 그 왕자가 사실 백조를 구원해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지만 여기서는 자신이 그걸 극복해야 되는 입장인 게 조금 현대적으로 해석된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오히려 이따가 다시 얘기하고 싶긴 한데 이 마녀가 그 이름이 뭐더라? 로트바르트라는 사람이 마녀인지 뭔지 저주를 거는 사람인데 나는 흑조가 저주를 걸었다기보다 난 엄마가 저주를 걸었다고 생각해. 이 니나의 이런 조심스럽고 강박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은 엄마가 난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난 엄마를 좀 마녀라고 봤어. 집안에 보면은 엄마가 그린 그림들이나 영화 속에도 나오지만 원래 엄마의 꿈? 그게 이제 발레리나 단독 역할을 맡는 거였잖아. 근데 니나가 얘기하잖아. 엄마는 군무만 쳤지 이러면서 엄마 디스하고.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게 근데 니나는 사실 흑조가 아니었어도 백조로서는 거의 탑급이었어. 그치? 그치. 흑조가 아니었어도. 단장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굳이 그거는 부모님이 엄마가 니나의 잠재력을 본 거지. 얘는 발레리나로서 할 수 있겠다. 이 리나의 그 순수하고 그런 하얀 그런 백조 같은 모습을 엄마는 그거를 키우려고 한 거지.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연극을 하기 위해선 흑조와 백조 둘 다 필요한데 지금 이 백조의 모습에는 이 모든 행동이 되게 자연스럽지가 않아. 그 릴리는 다른 사람들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막 발레도 막 되게 웃으면서 막 하지만 그러면서 여기에 역할에 빠지지만
이 백조는 그렇지 못해. 이 모든 이 행동 하나하나 얘는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몰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배역에. 그래가지고 그 단장도 얘기하기를 완벽하면 이 기술적인 걸로만 될 순 없고 자신을 놓고 거기에 몰입해야 빠져야 된다고 하잖아. 그 얘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하지만 그 배우로서는 완벽할 수가 없는 거지. 얘기하니까 기억이 나는 게 릴리는 되게 관능적으로 잘 딱 되고 니나는 완전 반대적인 순수한 모습으로 딱 그거를 연출을 하는 게 그게 확 눈에 띄더라고. 내가 잘 모르는 발레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얘는 순수해 보이고 얘는 되게 도발적이 보이고 그게 보이니까 난 맞아. 그 점도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 영화에서 되게 좋은 포인트지 않았나 영화에. 근데 순수를 보여주면서도 처음에 베스가 이제 자기 분장실을 망치고 나갔을 때 슬쩍 들어가가지고 립스틱 하나 훔치고 거기서부터 이미 싹이 흑조가 있다는 거야. 근데 등에 두드러기도 보면은 닭살이잖아. 닭살 같은 거 나서 본인이 긁다가 나중에 깃털 같은 게 환상으로 보게도 되고 이미 그 닭살이 마지막쯤에 막 엄청 막 다다다닥 나지 않아? 그렇지,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데 근데 그때부터 흑조의 싹은 있던 거지. 아까 엄마 얘기로 돌아가서 그 막 엄마 밀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나는 내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엄마한테 그러지 않아. 엄마한테 그러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았나. 불효녀다. 니나는 불효녀다. 불속성 효녀다. 불꽃 효녀. 나는 되게 엄마를 나쁘게 봤거든. 네, 자문남님은 아니 엄마한테? 그래도 그러니까 엄마다. 나는 나 엄마를 그렇게 나쁘게 안 봤거든 영화를 보면서. 나 아니 근데 엄마 그렇게까지 영화 초반부터 되게 이상한 게 그 니나가 역할 따내고 왔을 때 축하 케이크 갖고 오잖아. 엄청 극단적이야. 니 안 먹어? 그럼 다 버려야겠다 이러면서. 싹 정색하잖아. 그래서 니나가 쫄아가지고 아니에요 엄마 한 조각만 먹을게요 해서 그때 씩 웃고. 무서워. 거의 본인의 꿈을 자녀한테 덧입히는 전형적인 잘못된 부모 케이스야. 이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가면은 엄마 욕 오지게 먹어요. 나도 진짜 그 전까지는 되게 모녀가 사이가 되게 좋다 하다가 그 케이크 씬에서 나 깜짝 놀랐어. 이거 엄마 정상 아니다. 이거 뭐 여기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정상 아니다. 와. 거기 그거 좀 이상하긴 했지. 나 그 장면도 있잖아. 릴리가 사과하려고 찾아왔는데 자꾸 엄마가 간섭하잖아. 근데 그게 미국에서 그런 개그 시트콤 같은 거에 정형적인 소재거든. 그래? 그거 있잖아. 뭐 내가 봤던 거는 빅뱅 거기서 이론인가? 그 드라마에서 막 엄마하고 아들이 같이 사는데 막 밑에서 얘기하니까 엄마가 계속 참견하니까 막 아들 뭐라 그러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있길래 아니 이 정도까지는 뭐 괜찮다고 좀 생각이 좀 들긴 들었거든.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 엄마는 막 이런 경우 많잖아. 근데 그게 코미디로 봤다?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했어. 그래서 블랙스완은 웃겼다. 근데 그 장면 그 코미디 장면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좀 웃겼어. 또 샤이닝에 이어서 코미디로 봤네. 세상을 너무 즐겁게 보네. 엄마한테 그러면 안 됐다. 이어서 요거는 조금 그 엄마의 초점을 조금 맞춰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 니나가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난 봤거든.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딸을 자기 틀에 맞춰서 딱 좋은 모습으로 키우려고 하는 걸 나는 그걸 백조로 봤어. 그래서 니나는 백조의 상태야. 근데 착한 딸이지, 착한 딸. 근데 흑조는 나쁜 딸이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엄마는 이제 자기 커리어가 끊기고 자기 이제 꿈을 여기다 투영하는 상태인데 그 집의 문을 보면은 현관문은 잠금 장치가 엄청 많아. 몇 개가 돼 있어. 막 몇 개가 돼 있는 잠금 장치인데
오히려 니나의 방은 잠금 장치가 없어. 잠글 수가 없어. 응. 그래서 막대기로 막아야 되지. 막대기로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래가지고 자다가 깨보면은 어느새 막 와가지고 옆에서 보다가 잠들어 있고 이런 것들이 외부랑 교류가 차단돼 있어. 친구도 없어. 근데 내부적으로는 내 사생활은 없는 상태야. 난 그 문을 그렇게 봤거든. 그래서 이렇게 착한 딸로만 커가지고 그 케이크씬에서도 보면 사실 보통 딸 같으면은 보통 자식 같으면은 안 먹는다고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는데 엄마가 조금 표정이 싹 변하니까 아니 먹을게요 막 이렇게 바뀌잖아. 그치, 자기가 보통이라면 안 먹기 먹는다 싫은 그러지. 그치 먹기 싫은 의사를 밝히면 그냥 사실 안 먹으면 상관없는 음. 건데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얘는 착한 딸이라는 그 강박 속에서 커 나가다가 릴리라는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막 클럽에도 가서 남자도 만나고 막 술도 막 먹고 이러면서 약간 흑조의 모습, 나쁜 딸의 모습을 막 해. 그래서 엄마가 얘를 막 아예 문을 막 가두고 문고리를 막 이렇게 깔고 앉아가지고 못 나가게 하니까 맞아, 맞아. 얘가 그 막 밀치고 가잖아. 근데 거기서 불효라고 하긴 했지만 밀치고 갈 때, 내 착한 딸 대체 어디 갔냐고, 막, 그런 엄마가 그런 대사를 해. 그러니까 막, 그 착한 딸 죽었다고, 이러면서 맞아. 가. 근데 딱 나가니까, 극단에 딱 가니까, 거기서부터 보여지는 모습은 완전 딴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되게 막 소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딱, 왜요? 제가 할 건데요? 막 이러면서 딱 분장 막 하고, 거기서, 얘가 이제 백조의 모습뿐만 아니라, 완전 이제 흑조까지 돼서, 이 양쪽의 그 모습까지 얘가 다 갖춰가지고 얘가 진짜 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레벨업 했다. 이 삶이라는 이 공연의 주연을 맡기 위해선 백조랑 흑조 모두 필요하다. 부모님이 그 강요하는 백조라는 거에만 그 틀에만 깨야 된다. 그래야 이제 주연이 된다. 뭐 난 이제 그런 걸 받고 결국에 얘가 배에 상처를 입고 막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런 고통은 그냥 성장하기 위한 과정의 고통이고 결국에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고 박수 쳐주는 거는 레벨업을 이제 축하한다. 약간 그렇게 하면서 싹 마무리되는 레벨업 축하합니다. 와 성장했다. 아주 그런 식으로 봤어. 그래서 불효 아니다. 결국에 우리는 결국 모두 불효가 될 수밖에 없다. 성장해야 한다. 언제나 그 틀 안에 있을 수 없다. 틀을 깨기 위해선 어쩔 수 없어. 한 번은 부여할 수밖에 없어. 근데 진짜 언제까지 그 엄마의 착한 딸로만 살 순 없지. 맞아. 그렇게 살다가 언제 시집 가고. 그치. 시집도 남자도 만나란 남자만 만나고. 그렇게 살면 안 돼. 자발적으로 살아야 자발적으로. 근데 또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내가 만약에 딸이 생기면 엄청 불안할 것 같아. 자꾸 자꾸 막 간섭하고 막 이럴 것 같긴 해. 막 늦게 들어오면은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고 얼마나 이게 무서운데 막 이러면서 애기를 보고 있으면은 진짜 엄청 불안해. 그게 있어. 애기를 만약에 보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애기가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엄청 불안해. 그거는 확실히 있어. 그치. 근데 이제 얘가 언제까지 애기는 아니니까 결국에 자기가 판단하고 할 수 있게끔 놔줘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건데 그게 어려운 것 같아. 난 그 인물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기서 수석 무용수 베스 있잖아. 걔는 이제 초반에 이제 버림받은 건가? 아무튼 주 역할을 따내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파티에서도 이제 마지막 그 단장이 소개하지 이 연극을 마지막으로 은퇴한다. 그리고는 그치? 감독이 발탁한 거지, 리나로. 결국 베스는 어쨌든 그 마지막까지 백조의 여왕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던 인물인 것 같고, 근데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거의 잃다시피 하고, 니나는 얘한테 되게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물의 역할이 뭐야? 얘가 하는 역할. 나는 사실
굳이 없어도 되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나는 진, 어, 니나가 생각할 때 롤모델이라고 생각했어. 니나가 봤을 때 베스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래서 얘처럼 되고 싶어서 걔 물건도 막 슬쩍슬쩍 하고 막 간직하고 있고 음, 그런데 이 자기의 롤모델 완벽한 배우 그 단장도 얘는 완벽하다고 하거든. 베스도 완벽함에 음, 가깝다. 하지만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자신을 다치게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음, 니나한테도 해당하는 말이었지. 그래서, 그러네. 근데 내 롤모델, 이 완벽한 사람이 그렇게 망가져 버려가지고, 얘를 더 흔들리게 하는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 나는 어떻게 봤냐면은, 나도 똑같이 그 롤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동경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동경의 대상이 결국 감독한테 버림받아서 주연도 발탁이 안 되고, 결국 사고해가지고 무슨 사고인지 기억이 안 난다. 교통사고. 아무튼 사고로, 교통사고 났다고 어, 하더라고. 교통사고로 이제 발레를 못하는 지경이 됐잖아. 그래서 그런지 더 이 역할을 완벽하게 어쨌든 내가 이 역할을 잘 해내지 못하면은 이 꼴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위한 그런 예시로 음, 이렇게 이 배역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거든. 결국엔 마지막에 니나도 이 베스처럼 버림받겠지? 단장이 너무 변태 쓰레기야. 아, 결국엔 단장이 문제다. 아, 단장 너무 불편했어, 솔직히. 우리나라였으면 쇠고랑 차. 근데 나는 처음에 이게 첫 등장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막, 다들 막 다 발레 연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무슨 말 한마디에 애들이 확확 하고 막 맞아. 그러잖아. 그러니까 좀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 여기서. 나 그리고 궁금한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음, 단장이 처음 등장한 장면 연습 때 등장하잖아. 등장하면서 연습하던 발레리나들이 옷을 하나씩 벗어. 음, 한 3번 음, 돌려봤거든? 응, 응, 왜 벗는 거야? 눈에 띄려고 벗는 건가? 왜냐면 걔가 터치 이렇게 하면은 뭐 응, 오디션으로 가고 막 어디로 가고 정해지니까 얘 응, 몸선 이런 게 중요하잖아. 제대로 보여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 그렇지. 몸선 보여주려고 벗은 거 응, 아닌가? 응. 제대로 그냥 보여. 유혹하는 의미 이런 게 아니라 어, 응, 응. 제대로 보여주려고. 단장, 남자들도 음, 있지 않았나? 남자들도 다 옷 벗고 그랬어. 남자들도 남자들도 그렇더라. 있었어. 어, 근데 발레가 오케이. 아무래도 이게 옷이 가려져 있으면 내가 그게 안 음, 보이니까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그런 것 같아. 그럴 수 그리고 그 있겠다. 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교정해주잖아. 맞아, 너는 맞아, 여기 맞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사실 그러니까 엄마보다도 감독에 좀 더 초점이 가더라고. 영화를 보면서. 이 감독하고 니나의 관계가. 음, 이 감독이 말 한마디에 백조였다가, 아니, 백주연이었다가, 아예 그냥 주연도 못 받게 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사람한테 눈에 띄고 싶겠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리나가 하고 있는 노력이 자신을 위한 게 아니고, 감독한테 있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 잘 보여야 되니까. 그래야 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 그걸 맞아. 넘어서 약간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마음도? 단장한테도. 약간, 마지막에 키스를 하긴 음. 하는데, 그리고 중간에 릴리가 약간, 뭐야, 단장 좋아하는 거야? 약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놀렸는데 거기에 반응하는 것도 보면 약간 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얘가 사실 그런 남자 이런 걸 하나도 모르니까 그거를 약간 성적인 거를 좀 깨워주는 역할인 것 같아. 처음에는 너무 약간 솔직히 이게 영화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만약에 저러면은 이거 너무 완전 좀 심한 성희롱이잖아. 그래서 이거 장난 대체 아니지. 어떻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데 얘가 선은 딱 칼같이 지켜. 딱 음, 집에 막 데리고 가고 막 술 먹여가지고 이거 이 무슨 장면이야 이랬는데 딱 집에 돌아가 딱 이러고
그래서 아, 좀 어이없어. 응? 그래서 이게 아니 이게 대체 뭐지 했는데 약간 그냥 그런 걸 얘가 전혀 모르니까 약간 일깨워주는 아까 내가 해석으로 치면 뭔가 어쨌든 성인이 돼가는 과정에서 약간 성에 눈 뜨는 약간 그런 요소로 는 거지 이게 약간 도우미 같은 역할. 성이 진짜 막 이거를 성희롱적으로 그렇게 볼 거는 아닌 것 같긴 해. 근데 약간 처음엔 너무 불편했어. 이게 대체 뭐지? 네, 그러면은 한 줄 평 및 별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오늘은 제가 먼저 할게요. 오. 아, 네. 네. 그 다음에 사실 지목으로 갑시다, 지목. 거창한 건 아니고 일단 저는 이 영화 별점 4점 줍니다. 일단 너무 재밌게 봤고 그 긴장감 있게 이끌어가는 요소들이 너무 잘 그려냈다. 근데 이제 한 줄 평은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영화 속 백조의 호수 내용을 관통하는 그 영화 통째 내용이 일맥상통해서 너무 좋았다. 그렇게 그려내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잘 그려낸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게 보고 4점 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자문남님. 네, 저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개인적으로 저는 평가를 할 때 연기나 연출 같은 거에 흠잡을 데가 없으면은 주로 스토리에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그 정도로 난 이 영화의 몰입감이 너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스토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완벽함 이런 거에 영화를 보면서 완벽함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90점이 100점 올리는 것과 40점이 50점 올리는 것은 같을 수가 없다. 라고 한 줄 평을 주겠고요. 그래서 제 별점은 4점입니다. 네, 옆골목님. 생각보다 낫네요. 점은 재미와 완벽 영화가 흠잡을 데 없지만 4점이다? 아니 왜 내가 4점 주겠다는 자, 거야. 5점. 내가 별점 4점 3점에서 주겠다는데 4점 가는 거랑 4점에서 5점 가는 건 다르다. 그러네. 힘들다. 그러네. 4점에서 5점. 그러니까 3점에서 4점 가는 거는 더 재밌으면 되는데 4점에서 5점 가는 거는 더 힘들다. 저는 4점하고 5점하고 그 경계가 너무 단계가 적어서 4.5점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5점 줬던 거 다 4.5점으로 막 내리고 있는데 근데 이 영화는 5점. 이 영화는 5점 주고 싶어요. 너무 높은 점수네. 연출이 너무 빠져들게 한 연출이 너무 좋았고 근데 다른 사람들 별점 준 거 보니까 되게 낮게 준 사람들은 되게 낮게 주더라고요. 이게 영화 너무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하지만 너무 그 기분 나쁜 연출 너무 잘했다. 그래서 저는 5점 주고 싶고 한 줄 평을 하자면 이나의 성장 일기 이렇게 주고 싶습니다. 기분 나쁜 걸 보기 위해서 이 영화를 보는 건데. 그치.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공포 영화 왜 봅니까? 기분 나빴으면 의도에 맞는 거 아닙니까? 감독의 그렇지. 의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기 그런 거 있어. 내가 생각하던 거랑 다르네. 너무 기분 나빠. 이런 거. 그러니까 자문남님이 이거는 치정 사례가 내가 이거 아니야? 치정극이다. 안 봐. 난 치정극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해한 거네? 그런 거랑 비슷하네. 열린 마음으로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좋습니다. 좋아요. 네, 오늘의 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또 다른 영화와 수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무비너드 시청자 여러분, 다음 영상까지 안녕. 안녕히 계세요.